19. 서곡. 초봉은 동생이 하도 한망이 달려들면서 겸하여 사뭇 자지러질 듯이 참는 소리에 저 애가 일 저지른 걸 벌써 다 알고 저러지를 않나 싶어 깜짝 놀랐으나 이어 곧 무슨 그럴 리가 있을까 보냐고 한 옆에 제쳐둔 제 얼굴을 천연스럽게 가지려고 했다. 그러나 마루로 뛰어올라 문턱을 디디고서는 개봉이의 긴장한 거동이 좀시 예사롭질 않았지만 그것보다도 더욱 간절하게 언니를 부르는 소리가 어찌나 정이 넘치는지, 그런데 또 눈에서는 눈물이 글썽글썽 솟아오르고 초봉은 침착하자고 마음을 도사려 먹는 것은 그만 파그르르 없어지고 마주 눈물이 방울방울 떨어져 내린다. 그것은 육친의 동지간 사이에서만 우러날 수 있는 극진한 애정에서 초봉은 순간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아프리만큼 감격했다. 그는 뒷일이야 어찌되든지 설사 개봉이가 말려서 시방 최후의 요긴한 한 가지 일인 자결을 뜻대로 이루지 못하게 될 값에 그렇더라도 이렇게 다시 한번 동생을 상면하는 것이 크고 그러므로 기다리고 있었던 게 잘한 노릇이라고 싶어 더욱더 기뻐했다. 개봉은 형이 무사히 있음을 보고 와락 반가움에 지쳐 눈물까지 나왔어도 그 다음 다른 것은 머루먹은 속같이 얼떨떨하니 가늠할 수가 없었다. 가만히 한 걸음 방 안으로 개봉은 형의 기색과 동정을 살피면서 또 한 걸음 떼어놓고는 둘레둘레 하다가 언니? 주르듯 응석하듯 듬뿍 성화가 난 목소리다. 왜 그렇게 성화에 겨웠느냐고 물으면 저도 선뜻 대답 못할 테면서 그러나 단단히 걱정스럽기는 걱정스럽다. 초봉은 눈에 눈물을 담은 채 아낌없이 가만히 웃으면서 지금 오냐? 평소와 다름없이 대답을 해준다. 경영 중에도 개봉은 참으로 아직껏 형의 웃는 입가는 예쁘다고 좋아했다. 잠깐 서로 말이 없이 보고만 섰다. 개봉이는 자꾸만 궁금해 못 견디겠는데 그러면서도 어리둥절해서 무슨 소리를 무엇라고 물어보고 이야기하고 할지를 몰랐다. 하다가 언뜻 승재와 같이 온 것이 생각났다. 별반 이 상면에 이 공기에 긴급한 테마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생각이 난 것을 말 않고 가만히 있을 일도 없는 것이라. 남서방도 함께 왔는데 뭐라고? 초봉이 호들갑스럽게 놀라는데 마침 뚜벅뚜벅 마당으로 승재가 들어서고 있다. 초봉인 반사적으로 몸이 안 미다지로 와락 쏠리다가 마당 가운데 우뚝 멈춰서는 승재의 얼굴이 마주치자 꺾이듯 고개가 깊숙이 떨어진다. 개봉도 형의 어깨 너머로 내다보고 그러나 불빛이 희미해서 피차 얼굴에 변하는 세 사람이 모두 같이 알아보지 못했다. 승재는 둘레둘레 망설이고 섰다가 그로서는 좀 대담하리만큼 대뜰로 서서 마루로에서 성큼 올라선다. 건넌방의 아우 형제는 시방 승재가 그리로 들어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는데 승재는 마루에서 잠깐 머뭇거리더니 쿵쿵 발소리를 내면서 안방으로 가고 있다. 개봉도 의아했지만 초봉인 숙였던 고개를 번쩍 소스라치게 놀라서 기절할 듯 목소리를 짓누른다. 그러나 승재는 벌써 미닫이를 뒤로 닫고 들어갔고 개봉은 비로소 번개같이 머리에 떠오르는 게 있어 눈이 휘둥그레진다. 형더러 무슨 말을 할 듯 하다가 우르르 마루로 달려나간다. 초봉인 일순간의 격동 끝에 어깨를 축 처트리고 넋을 잃고 서서 있고 개봉은
한 걸음에 마루를 지나 안방 미닫이를 와락 열어 제친다. 생각한 바와 같았지만 놀람은 놀람대로 커서 조심스러우나 무거운 부르짖음이 오른다. 문 닫고 저리로 가서 있어요. 이불을 걷어치우고 형부의 시신을 손목 짚어 맥을 보던 승재가 얼굴을 들지 않은 채 개봉을 나무란다. 개봉은 더 오래 정신없이 섰을 것을 승재의 말에 기계적으로 미닫이를 닫고 기계적으로 한 걸음 두 걸음 건넌방을 향해 걸어온다. 초봉인 동생과 얼굴이 마주치자 힘없이 고개를 떨어뜨린다. 개봉은 형의 앞에까지 와서 조용히 선다. 말은 없고 형의 숙인 이마를 보던 눈을 책상 위에 약병 긴계랍으로 돌렸다가 다시 형을 본다. 이때는 놀랐던 기색이 벌써 다 가시고 슬픔이 가득한 얼굴로 달라졌다. 저 사약이 말하는 죽음이 아니면 법이 주는 형벌. 일순간 후에는 반드시 오고야 말 형의 절박한 운명의 아픔을 시방 개봉이는 독립한 딴 개체가 아니고 바로 제 살 속에서 느끼고 있었다. 언니 들어 몸부림이 칠 직전에 무의식한 호흡 같고 부르는 소리도 맥이 모여 목에서 걸린다. 초봉인 순순히 고개를 들어 웃으려고 한다. 조용히 단념하는 미소 하니 그것은 웃음이라기보다 울음에 가깝겠지만 그러나마 동생의 너무도 슬픈 얼굴 앞에서는 이내 쓰러져 버리고 만다. 개봉아 하고서 방금 울음이 터져 오를 듯 입이 비죽비죽. 언니. 개봉은 와락 쏠려들어 형의 아랫도리를 얼싸안고 접질르고 초봉은 그대로 주저앉으면서 동생의 어깨에다가 고개를 파묻는다. 두 울음소리가 동생은 높게 형은 가늘게 서로 뒤섞여 호젓이 떨린다. 조금만 더 참지 않고 조금만. 갑자기 개봉이 얼굴을 쳐들면서 어깨를 흔들며 안타까이 부르짖는다. 조금만 더 참았으면 남서방이 나서서 언니를 구해내기로 했는데 조금만 더 참지. 이 일을 어떡하면 좋아. 언니. 개봉은 또다시 형의 무릎에가 엎어진다. 폭폭하다 못해 하는 소리요. 말하는 그대로지 말 이외에 다른 의미는 없다. 그러나 듣는 초봉에게는 그렇게 단순하게만 들리지 않았다. 초봉인 가슴속이 용솟음 치는 채 울던 것도 잊어버리고 멍하니 앉아있다. 승재가 나서서 나를 구해내주고 그리고 다 그러기로 했다고 오라. 시방도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고 그래서 나를 걷어주려고 이렇게 생각할 때 초봉인 금시로 몸에 날개가 돋치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 다음 순간 정말 그랬구나. 그래서 저렇게 찾아온 것이고 그런 것을 앞불사 정말 조금만 참았더라면 1시간만 참았더라면 1시간만 참았어도 생각이 이어 미치자 그만 실성이라도 할 듯 훌훌 뛰고 싶게 안타까웠다. 이 정당한 오해는 물론 개봉의 고의도 아니요 초봉의 잘못도 아니다. 초봉인 동생의 등 뒤에 또다시 엎드려 애가 끊어지게 운다. 승재가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있었구나 생각하면 이다지도 기쁜 노릇은 태어나서 처음이다. 그러나 시방은 일을 저지른 뒤다. 부질없이 큰 기쁨이 순간의 어긋남으로 내 것이 아니고 말았으니까 세상에도 이런 야속한 노릇이 있을 수가 있을까. 그래도 승재가 이제껏 나를 사랑하는 것은 반갑지 않느냐. 그렇지만 반가우면 무엇하나. 이제 죽고 말 테면서 아니 그래도 글쎄 이제 어떡하나. 어떻게 해. 이렇게 되풀이하는 초봉인 일이 기쁜지 슬픈지 마침내 분간하지 못하고 울기만 한다. 이윽고 승재가
안방에서 건너와서 우두커니 문으로 가 선다. 승재가 건넌 기척을 알고 초봉이 먼저 몸을 일으켜 도사리고 앉으면서 숙인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싼다. 뒤미쳐 개봉도 얼굴을 들어 옆에 서 있는 승재에게로 퉁퉁 부은 눈을 돌린다. 승재는 그 뜻을 알아차리고 도리질을 한다. 황보는 아주 치명상으로 절명이 되었다. 승재가 주체를 못하고 서 있는 것을 개봉이 눈짓해서 그 자리에 편안히 앉고 세 사람은 초봉이 가늘게 흐느껴 울 뿐 다 같이 말이 없이 한동안 잠잠하다. 언니, 침착을 회복하여 곰곰이 생각하고 있던 개봉은 얼마 만에야 목소리를 가다듬어 형을 부르면서 더 다가앉는다. 초봉인 대답 대신 얼굴에 손만 떼었다가 도로 가린다. 언니, 경찰서로 가서 자수하시오. 그걸 참아. 말을 채 못하고서 개봉은 한숨을 내쉰다. 초봉인 움찔 놀라서 얼굴을 들고 동생을 바라본다. 뭐라고 할 수 없는 착잡한 표정이 헛떡 지나간다. 동생의 말은 선뜻 반가운 소리였었다. 그러나 야속한 분수였다. 자수하다니. 우두커니 동생의 얼굴을 건너보고 있던 초봉의 입에서 그것은 누구더러 하는 말이라기보다도 사탄에 겨운 넋두리가 흘러나온다. 자수하면 징역을 살라고? 사형이라면 차라리 좋겠지만 살다니 이제는 하다못해서 징역까지 살아? 그 몹쓸 경난을 다 겪고도 이제 남은 고생이 있어서 징역까지 살아? 나는 못하겠다. 난 기왕 죽자고 하던 노릇이니 죽고 말겠다. 죽고 말지. 징역이라니.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뭘 잘못했어. 장영보 그까지 파리 목숨 하나만도 못한 생명. 파리 목숨이라면 남한테 그런 고통은 주지 않아. 전에 몹쓸 악당 그놈을 죽였다고 그게 나의 죄란 말이냐. 어째서 그게 죄냐. 미친 개는 때려 죽이면 잘했다고 추앙하지. 미친 개보다 더한 놈 죽였는데 어째서 죄란 말이냐. 난 억울해서 징역 못 살겠다. 왜 내가 징역을 사니. 이제는 두 다리 쭉 뻗고 편안히 죽으면 되는데 왜 일부러 고생을 사서 하니. 가슴을 쥐어뜯고 몸부림을 치게 애달픈 한을 다 못하고서 다시 손으로 얼굴을 싸고 운다. 손가락 사이로 눈물이 줄줄 흘러내린다. 승재가 눈에 눈물이 가득 코를 벌름 황소같이 씩씩거리고 앉아있다. 참혹한 실상에 대한 불쾌했던 인상이 없어지는 반면 그 실상을 저지른 초봉의 정상에 오히려 동감이 되면서 일변 독초와 그것을 가꾸는 율법 전사의 울분이 치달아 올랐다. 그는 시방 가슴에 불이 치미는 깐으로는 단박 칼이라도 뽑아들고 거리로 뛰쳐나갈 것 같은 걸. 그러고서는 막상 어디로가 누구를 혼낼 바를 몰라 그것이 답답했다. 어떻게 해요? 개봉이 고개를 돌리고 주르듯 성화한다. 승재는 그 말엔 대답하지 못하고 빌어먹을 놈들. 물먹은 소리로 두런두런 주먹으로 눈물을 씻는다. 초봉인 동생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엎드려 울음소리 섞어서 말한다. 개봉아, 이 노릇을 어떡하니? 어떻게 하면 좋으니? 죽자고 해도 죽을 수도 없고 살자고 해도 살 수도 없고 이 노릇을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이냐. 아이고 개봉아. 언니 할 수 있어. 정상이 정상이고 또 자수했으니까 형벌이 그다지 중하진 않을 테지. 다만 한 10년 아니 한 5, 6년밖에 안 될지도 모르니까 그것만 치르고 나오면
그만 아니야? 그 다음에는 다 좋잖아. 송이는 그동안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저 몇 대 동안만. 그렇지만 어머니가 그 짓을 어떻게 해? 징역살이를 어떻게 하고. 아이고 이를 어째. 달랜다는 것이 마지막 가서는 함께 울고 만다. 막혔던 뚝을 터뜨린 듯 형제가 또다시 어우러져 울고 있고 승재는 고개를 깊이 숙이고 앉았고 하기를 1시간이나 지나간 뒤다. 초봉은 불시로 눈물을 거두고 얼굴을 들어 승재에게로 돌린다. 승재도 마침 울음소리가 그친 데 주의가 가서 얼굴을 들다가 초봉과 눈이 마주친다. 초봉은 무엇인지 간절함이 어려있는 눈동자로 무엇인지를 승재의 얼굴에서 찾으려는 듯이 한참이나 보고 있다가 이윽고 목소리로 그렇게 할까요? 하라고 하시면 그렇게 하겠어요. 징역이라도 살고 오겠어요. 하면서 조르듯이 묻는다. 의외요. 그러나 침착한 태도였다. 승재는 그렇듯 어떤 새로운 긴장을 띤 초봉의 그 눈이 무엇을 말하며 하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잘 알 수가 없었다. 알고 나니 대답이 막히기는 했으나 그는 시방 이 자리에서 초봉이 애원하는 그 내일의 언약을 거절하는 눈치를 보일 용기는 도저히 내질 못했다. 뒷일은 아무것도 걱정 마시고 다녀오십시오. 승재의 음성은 다정했다. 초봉인 저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네, 고즈넉히 대답하고 숙였던 얼굴을 한 번 더 들어 승재를 바라본다. 그 얼굴이 지극히 슬프면서도 그러나 웃을 듯이 빛남을 승재는 보지 않기로 했다. 이 글을 읽고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